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거래소는 약간 플러스가 났고 코스닥이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배터리 관련주들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쪽 재생에너지 또 배터리 이런 쪽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상당히 큰 폭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지수상으로 마이너스 1.56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지수 보면은요, 거래소가 플러스 0.18% 올라서 2,866. 그러니까 거래소는요, 또 모처럼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대장주들이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근한 보름간 쉬었다가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크게 밀리면서 코스닥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1.56%, 83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의 에너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수가 12조 4천억. 그러니까 최근에 한 14조까지 갔다가 어제 오늘은 또 한 12조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시장이 그렇게 활기가 있는 건 아니다. 강세장 분위기에는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6조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늘은 한 7조 3천억이니까 그런 대로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요. 2차 전지 이쪽이 대폭 이렇게 큰 폭 하락하면서 거래 대금도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쨌든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요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한 10일간 신고가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반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추세가 이렇게 밀리지도 않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분봉 한번 보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주춤했다가 다시 종가는 아침 동시호가 가격대로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반도체, 자동차 쪽이 그런 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한 3일간은 이렇게 보시면 횡보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며칠간은 크게 변동 없이 고점 부근에서 좀 주춤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이 지금 거래대금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프도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소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거래소는 요 앞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하나 여기서 좀 이렇게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밑단,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요. 오늘 다시 그 지지선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안 무너지고 버티는 맛이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요. 트럼프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또 배터리 관련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그래도 대형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스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코스닥 이 지지선 요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단단하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이 추세가 아직 이제 선거가 11월까지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진다고 그러면 배터리 관련주 쪽에서는 그렇게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그러면 코스닥 그 대부분 대형주가 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 쪽도 그래프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봉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얻어맞았죠. 그러고 나서 약간 횡보하기는 했지만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최근 트럼프 그 피격 요 관련해서 코스닥이 가장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영향이 크다. 요게 단발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지지부진 영향력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56조 5천억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최근 며칠간은 이렇게 살짝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최근 3개월간은 돈이 빠져나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시장이 올라가고 나서 후행해서 뒤늦게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20조 천억이니까요.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3,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정도 신용 잔고가 지금 높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개인들이 아직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수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좀 특징이 있는 게요. 이렇게 1,000억이 늘어났다가 1,000억이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크게 변동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타 매매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수금이 1조 가까이 되는 것도 굉장히 미수금이 큰 겁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거기다가 하루에 미수금이 한 1,000억 늘어났다가 바로 또 1,000억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그날 이렇게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한 절반 이상 한다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시장이 그만큼 질이 좀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중장기 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단타들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어찌 보면 또 믿음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요게 다우 그래프입니다. 다우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에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좀 뒤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나스닥하고 S&P 500이 좀 주춤주춤하면서 다우가 오히려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고 오늘 신고가를 냈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나서요. 여기 좀 자세하게 보시면 그저께 음봉이 하나 길쭉하게 나고 나서 어제 약간 양봉, 오늘 이제 열 십자가 이렇게 났는데요. 어제 오늘은 그 음봉 안에서 음봉의 품 안에서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음봉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길쭉한 음봉이 상당히 기분 나쁜 지표다. 그래서 나스닥도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비슷하죠. 길쭉하게 꼭지에서 음봉이 난 다음에 어제 오늘 일봉이 그 안에 이렇게 품 안에 잠겨 있다. 이 음봉 자체가 굉장히 길쭉한 게 요게 이제 좀 매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니케이 플러스 0.2%. 그렇지만 고개를 좀 숙인 그런 모습이죠. 대만 플러스 0.4%. 신고가 부근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거래소 그래프하고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마이너스 0.8%, 프랑스 마이너스 1.1%. 여전히 유럽 시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09%,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4%.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종목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나라 대장주들 그래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에는 다다르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요. 시총이 지금 523조입니다. 우선주가 한 60조가 가량 되니까요. 한 580조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한 100조 가량 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1330조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달러로 따졌을 때 정확하게 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시장으로 따져도 근 한 5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TSMC가요.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냥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면 정확하게 한 2배 이상 시총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분발은 하고 있지만 TSMC에 비했을 때는 아직도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SK 하이닉스 그래프 이렇습니다. 21선 아래로 이렇게 어제 살짝 미끄러졌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추슬러 올렸습니다.
아마 보시면 느낌이 나실 텐데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 횡보하더라도 하락하거나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HBM 관련해서 이 재료가 워낙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현대차 한번 보죠. 이렇습니다. 현대차는 21선 아래로 이렇게 살짝 미끄러지면서 모양이 조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 있다고 그러면 또 특히 현대차 이 한 종목에 풀 베팅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일부는 좀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그래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요 추세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죠. 추세선 그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이런 추세선이 이렇게 깨지고 흘러내릴 때는 매도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게 본다고 그러면 자동차주들도 그렇게 큰 흐름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단기 수익이 많이 났다고 그러면 또 특히 여기 비중이 크다고 그러면 일부는 좀 이익 실현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게요. 한미 반도체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다소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는 아직 좀 살아있는 것으로 나오죠. 아직까지는. 이 추세 아래에서 오늘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요 21선까지 다시 이렇게 추세를 올려놨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아직은 팔 것까지는 없다. 좀 지켜보자. 길게 본다 그러면 이것도요.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HBM 관련해서 AI 이 흐름이요.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밀릴 때 오히려 조금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렇게 길쭉하게 양봉이 난 게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장주 제가 그래프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종목들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오르지 못했던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또는 수급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거리에 와 있는 주식들 중소형주 한 서너 개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롯데관광개발을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수급에서 상당히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근 보름 가까이 하루도 빼지 않고 6만 주, 7만 주, 9만 주, 적게는 3만 주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주소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투신도 그렇고 금융투자, 증권사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게 중소형주 중에 가장 그런 점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롯데관광개발은 3년 적자 났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요. 그러다가 금년에 아마 600억 가까이 흑자가 날 것으로 영업이익이요. 대단히 반전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적은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렇게 보면요.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게 봤을 때는 잔파도는 있지만 횡보했다고 보이시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대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이렇게 주워 담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들은요,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다 털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고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죠. 대부분 지쳐서 좀 팔고 나온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매물대 이렇게 보십시오. 매물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 매물대를 지금 살짝 벗어나 있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매물이 갈수록 이렇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한 13,000원대까지, 13,000원 요때까지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면요. 그 가격까지도 땡기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아마 기관들이 요 횡보 국면 끝에 여기서 이렇게 상당히 크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아마 그런 거를 기대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나. 실적이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가서 좀 사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가격 부담이 전혀 없는 데다가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좀 들어가 보자.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수급에서 개인들 수급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신용입니다. 근데 신용이요, 잔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오랫동안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해 있기 때문에 신용이 거의 다 털리고 없습니다. 6만 2천 주죠, 잔고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들어가도 되는 그런 수급 구조가 아닌가. 팔 사람이 별로 없다, 급매물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JLK를 제가 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0% 이상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마 가지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유무상 합쳐서 근한 50%가량 물량이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유무상 하겠다는 얘기죠.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수급에서 어쨌든 좋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실적이 앞으로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적자입니다. 매출 규모도 한 몇십억 단위밖에 안 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뇌 관련 AI, 의료, AI 쪽에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확도 또 그 속도 이런 쪽에서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JLK 발표해 놓은 거 보면요, 실적 내놓는 걸 보면은 몇 년 후에는 매출액도 한 몇천억 단위까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안 믿더라도 어쨌든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AI 관련해서 각광을 받는 그런 기업인데요. 유무상이 이제 그렇게 크게 한다고 그래서 그 물량 부담 때문에 어제 20% 빠졌다가요, 오늘 한 3.2% 이렇게 다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앞으로 이제 실적만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요, 이번에 물량을 한 2배 정도 늘려놓는다고 그러면 길게 봤을 때 한 1, 2년 놓고 보면 상당히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종목 같다. 뇌 관련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유무상 앞두고 이렇게 그래프 보면 많이들 이렇게 좀 거래를 시켰죠.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샀습니다. 이 저점에서. 그러면서 가격도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어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양봉을 냈는데요.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낮은 가격대에서 일부 물량을 조금 사서 좀 가지고 가는 건 어떤가. 이제 이 종목 하나에다가 풀베팅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자기 그 전체 금액의 한 10%나 20% 정도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한 1, 2년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이제 어제 증자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JLK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덧붙일게요. JLK가 지금 유무상 때문에 수급에서 조금 난조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가기가 그렇다고 그러면요, 뷰노도 거의 비슷한 성격의 회사입니다. 의료용 AI 이쪽에서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고요. 그러니까 진단 쪽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인, 정확도를 높인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뷰노가 한 1년 전에 대단히 크게 이렇게 올라줬던 대장주 역할을 했다가요, 이렇게 보시면 근한 1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JLK하고 비슷하죠. 여기도 이제 실적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거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방향을 살짝 저는 틀었다고 보이거든요. 요 밑에 이렇게 거래도 보면 아까 JLK보다는 좀 못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가 살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매수세는 조금 이렇게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JLK가 증자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그러시다 그러면 뷰노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으면 JLK 사놓고 한 1년 묻어두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실적이나 또는 성장성이나 또 한 가지는 이제 매물, 수급이 많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근 1년 동안 재미가 없는 주식들 제가 지금 골라서 말씀드리는데요. SPG도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G는 로보틱 관련주 중에 실적으로서는 가장 앞선 그런 기업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고개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거래도 살짝 이렇게 늘었죠. 그러죠. 거래가 그렇게 특별히 많이 는 건 아니지만 요 며칠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이런 쪽으로 조금 매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하고 비슷하게요. SPG도 신용이 절대 그 수치는 아직도 높습니다. 120만 주인데요. 근데 160만 주에서 한 40만 주 정도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워낙에 지금 하락이 컸기 때문에 아마 팔고 싶지 않아도 담보 미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이 많이 털렸다,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SPG도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두산 로봇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바닥은 조금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로봇주도 테마로 해서 한 번 정도는 또 한번 불쑥 솟아줄 그런 시기가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G도요. 가격에서는 아직도 2만 원대니까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다. 안 팔고 계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로봇주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SPG 정도 조금 이렇게 포트폴리오에다 좀 넣어놓는 건 어떤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마음 편히 이렇게 든든하게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산주 중에서 현대로템이 그래프로 보면요. 앞에 고점을 어제 오늘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러죠? 어제도 매물이 좀 나왔고 오늘도 매물이 좀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밑에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앞에 고점을 뚫은 신고가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면 안 되겠죠. 신고가 내는 종목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든든한 종목 삼성중공업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딱 이 앞에 고점 마주보기 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놨는데 신고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기분 좋은 그런 그 그래프 같아요. 조선주는 어쨌든 실적이 이제는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요. 예전에 조선주 보듯이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월봉 이렇게 제가 자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10년 이상 이렇게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흑자 전환한다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따지면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인데요. 매물 집중대를 지금 이렇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러죠? 긴 시각으로 봤을 때요.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옛날 고점. 근데요. 지금 가격대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횡보를 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주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특히나 기관하고 외인들이 오늘도 아마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샀고 어제도 100만 주 넘게 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그 계약 파기권 때문에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아서 그동안에 매물 소화도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수급 구조도 많이 좋아졌고 외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적자 구조 때문에 매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도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주워담고 있지 않나. 지금 외인들 그 비중을 보니까 한 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살 여력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선주는 한 2, 3년은 제가 보기에 걱정 없이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최근 한 10여일간 이렇게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서 크게 당장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그래서 걱정할 만큼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제가 믿는 바는요. 최근에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M2 기준으로 했을 때 동원 가능한 그 현금 기준이죠. M2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달에만 전월 대비 한 16조가 이렇게 늘었다고 그래요. 그 개인들 그러니까 주식
계좌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CMA 계좌 같은 경우도 최근 1년간 그 통계를 보니까 20조 이상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 예탁금으로 이렇게 직접 들어와 있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요. 주변 자금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기회만 주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돈들이 시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대장주들,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주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다시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매수가 쏠리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은 걱정이 없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때문에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 흐름이 당장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그런 쪽은 좀 좋지가 않지만 반면에 실적이나 또는 성장성이나 또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되면서 수급이 많이 좋아진 중소형 실적주들, 성장주들 오늘 저 그런 종목들 몇 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프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지금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쉬는 동안에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